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상전화, 주식상담 전화. 오늘도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영혜정 아나운서 권재은. 아나운서 김수영입니다. 네, 오늘 국내 증시는 오히려 코스닥 시장이 참 강했습니다. 저 PBR 관련주들로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면서 어제는 또 코스피가 강했는데 오늘은 코스닥이 강한 하루였네요. 맞아요. 이렇게 테마주들도 잘 가고 섹터별 움직임도 좋은 하루였는데 그런데 내 종목은 왜 안 가나 고민이 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저희한테 연락 주시면 되는데요. 지금 바로 연락 주셔야 상담 받으실 수 있겠죠. 네, 전화번호 02-2000-4919번, 02-2000-4919번이고요. 또 문자 메시지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샵 2034로 고민되시는 종목명, 매수가 비중 보내주시면 세 분의 전문가분들이 아주 냉철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 상담도 받아보고 있습니다. 내 종목 전체적으로 상담 받고 싶으시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나가고 있는 문자 그리고 이메일 주소로 보내주시면 저희 전문가분들께서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주상전화, 주식상담 전화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오늘 시장에서 핫했던 이슈들 점검해보는 하루장터 시간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해결사가 되어주실 세 분 바로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정재은 대표, 이지은 대표, 그리고 최진욱 본부장 나와 있습니다. 세 분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 또 뜨거웠던 만큼 첫 번째 이슈부터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 바로 저 PBR 관련주입니다. 과연 재료 소멸일지, 지금이 매수 기회일지 궁금한데요. 외국인이 올해 들어서 10조 원 넘게 순매수하는 모습 보여줬었죠. 최근 외국인의 수급 현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이 코스피 시장에서 10조 원 넘게 폭풍 순매수했었는데 2009년에 32조 원이 가장 많은 수치였는데 이때 증시는 무려 49% 넘게 상승했습니다. 2월 19일까지 본다면 벌써 역대 8위 수준의 외국인 순매수 규모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오늘 장 초반에 매도 물량이 좀 나와서 지속성에 대해서는 다소 의문스러운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외국인이 가장 많이 담았었던 저 PBR 관련된 종목들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현대차와 기아였고요. 현대차는 오늘 다만 외국인의 매도 물량의 4% 하락세 보여줬고요. 기아 같은 경우에도 1% 넘게 조정받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그동안 외국인이 매수했던 삼성물산, KB금융, 하나금융지주도 오늘 일제히 조정받는 모습 보여줬었는데요. 저 PBR 관련주, 이제는 매도를 준비해야 하는 건지 세 분 통해서 긍정인지 부정인지 팻말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올중립이 나왔습니다. 정재훈 대표님은 부정으로 바꾸신 건가요? 네, 그럼 정재훈 대표님께 먼저 여쭤보도록 할게요. 사실 외국인 그동안에 폭풍 순매수세 보여줬는데 오늘 장 초반에도 매도 물량이 나왔고 선물로만 봤을 때도 외국인이 대량 매도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 PBR 관련주 어제 반짝 하루 상승했었던 건지 앞으로 전망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대표님? 사실 밸류 프로그램에 있어서 종목군들을 좀 보게 되면 저 PBR 종목군들, 즉 지주사 쪽과 금융주들, 그러니까 증권, 은행, 보험사들의 주가의 흐름들이 좀 괜찮았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자동차 쪽의 종목군들도 괜찮은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 우선 외국인 쪽 투자자들이 상당히 좀 큰 폭으로 매수를 했었고요. 근데 이게 순수하게 좀 매수를 했던 부분들이 아니라 선물까지 대량으로 좀 매수를 해주면서 프로그램 매수까지 들어와 주면서 끌어올리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 우선 다음 주 월요일 날 밸류 프로그램에 있어서의 발표가 좀 예정이 되어 있죠. 그럼 여기서 좀 매수를 해야 될까를 고민해 보게 되면 저는 조금 조심스럽다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 이유가 전 세계적으로 시장이 좀 상승을 하는, 특히나 미국 시장을 좀 보면 더 잘 알 것 같지만
성장주 위주로 좀 상승을 해주는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인공지능 기반형에 있어서의 성장주들을 좀 상승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었는데 국내 시장에서는 오히려 이 저PBR 종목군들 밸류 프로그램에 있어서 이 매수세가 좀 상당 부분 들어와 줬는데 그냥 제 느낌엔 인위적인 상승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다음 주를 기점으로 해서 조정을 좀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인데 지금 당장에서의 따라 들어가는 전략은 좀 좋지는 않다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저PBR 종목군들이라 해서 이제 주가는 많이 올랐습니다. 주가는 많이 올라가게 되면 밸류에 대한 부담은 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들이거든요. 단적으로 기아나 현대차가 좀 제법 올랐어요. 기아 같은 경우는 PBR 1배 이상까지 올라줬었고 현대차 같은 경우는 아직 좀 부족한 그런 상황이지만 어찌됐든 올해 기준으로 전망이나 이런 실적에 대한 부분들을 보게 되면 23년도 대비해서 24년도의 실적은 어쨌든 역성장을 할 것으로 좀 전망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대부분의 업종군들과 섹터들을 봤을 때 작년 대비해서 올해 성장이 낮은 업종군들 같은 경우는 상승을 해준 경험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오히려 이 부분들에 있어서 올라가게 되면 차익 관점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 이제 금융주들이 좀 많이 올랐어요. 뭐 은행주들, 보험사들, 증권주들 많이 올라가 있는 그런 모습들인데 한편으로 찝찝한 부분들은 여전히 PF 부실에 대한 부분들은 여전히 남아있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결국 정부에서는 조심스러운 말씀이지만 은행권 쪽에 있어서 손을 벌리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 또한 악재거리로 좀 볼 수가 있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지수 또한 많이 제법 올라와 있는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조정을 좀 받을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결론은 지금 구간에서는 따라 들어가는 전략보다는 관망하는 상황이 좀 좋지 않나라고 보여지고 지금 구간에서는 보유자의 영역이고 또는 분할로 좀 매도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보유자의 영역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중립 의견 이지은 대표님께도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사실 뭐 금융주들 같은 경우에는 뭐 벚꽃 배당에 대한 기대감도 있잖아요. 이 저PBR 관련주 어떤 전략 세워보면 좋을까요? 네, 일단은 저 PBR 관련주들 아마 이제 다음 주에 정책 발표가 되고 나서 기대감이 있는 거에 이상의 좀 내용들이 되지 않는 이상에는 저는 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수급이 좀 빠져나갈 수 있는 가능성도 열어둘 수는 있겠다라고 보는데 제가 중립을 들은 이유는 일본 증시 같은 경우엔 이 밸류업 프로그램을 따라서 계속해서 고가를 갱신해가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어느 정도의 이런 기대감이나 이런 것들은 좀 존재할 수 있는 상황이 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약간의 중립의 관점에서 일본 증시를 대비하고 그리고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그런 세부 사항들이 좀 기대 이상이다라고 생각이 됐을 때는 지금 외국인들의 매수세라든지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잘 받쳐주고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측면도 많이 있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살짝 걱정되는 부분은 이제 어저께 좀 탄력이 나왔던 공기업 위주로 어저께는 탄력이 또 나왔는데 살짝 어제 느낌을 봤을 때는 주주 친화 정책 공기업은 지금까지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에 신경을 쓰기보다는 이제 나라의 눈치를 보고 이제 기업의 이익보다는 좀 딴 쪽으로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이제는 그러한 것들을 변화를 하고 좀 더 주주 친화적인 부분으로 거듭나게 한다는 그런 요건과 취지에 대한 이야기였는데 어저께 상승 탄력이 굉장히 강하게 나오고 상한가에도 가는 모습이 나오긴 했지만 오늘 또 매물이 많이 출회되는 하루 만에 매물이 이렇게 많이 출회되는 모습을 보면서 이 부분이 약간의 이런 테마성의 이슈와 같은 부분도 아직까지는 좀 남아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우리나라 증시 안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종목군들을 따라잡기에는 살짝 무리가 있다라는 부분은 꼭 언지를 좀 드리고 싶고요. 일단 보유하신 분들은 이 종목군들 안에서 현대나 기아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인 탄력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도 어느 정도 좀 있다라고 보는 부분도 있고 저 PBR 관련주들 철강 쪽이라든지 아직 남아있는 종목들도 있기 때문에 탄력이 아예 모든 종목이 끝났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이 안에서도 선별적인 움직임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의 부분들을 다 열어두고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 올랐던 업종으로 계속해서 체크를 해봐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뭐 지금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뭐 대통령실에서 정부에서도 정책 관련된 발언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교육 관련주들이 또 뜨거운 상승세 보여줬는데요. 최진욱 본부장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앞으로 이제 총선까지 얼마 안 남았는데 좀 우리가 주목해보면 좋을 만한 정책 관련된 업종 뭐가 있을지 또 종목은 뭘 봐야 할지 궁금하신 분들 참 많으신 것 같아요. 일단 이제 총선 관련해가지고 지금 이제 우선 이제 정책들 같은 경우가 좀 자주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제 생각에는 일단 뭐 저출산 관련해서는 계속 좀 사이클이 좀 돌아주지 않을까라는 생각들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제 저출산 관련해서 좀 사이클이 돌아줄 가능성도 일단은 있는 상황이고 또 거기에 이제 교육 관련주들의 좀 정책, 모멘텀까지도 일단은 좀 붙어줄 수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이제 최근에 좀 의료 대란 부분들 관련해가지고도 계속해서 지금 이슈가 부각이 되고 있는 만큼 그만큼 좀 이제 원격 진료라든지 비대면 진료 관련주로 지금 속해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도 단기간 좀 상승 기조는 충분하게 유지가 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정책들 중에서는 현재 좀 각광을 좀 받고 있고 좀 단기간의 수익성을 좀 노려볼 수 있다고 하게 되면은 일단 현재로서는 좀 의료 대란 부분들 관련해서 비대면 관련주들이 일단은 좀 조금 더 상승폭이 단기간에 좀 나와줄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고요. 그렇다는 것은 그만큼 지금 화두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이슈 부분들이 계속해서 좀 팔로업이 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제 앞전에도 제가 항상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은 지금은 좀 코스피보다는 좀 코스닥 쪽에 조금 더 매매하기가 굉장히 좀 좋은 시기예요. 오늘 같은 경우도 일단은 좀 코스피 같은 경우 좀 매물 쪽이 좀 출회가 좀 많이 됐는데 일단 지금 120% 구간 이제 ADR 지수로만 놓고 보면은 120% 구간대 과열 매수권에 지금 와 있는 상태거든요. 그만큼 지금 과열 매수권에 단기간에 코스피가 지금 와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일단은 좀 어느 정도 매물 출회가 좀 될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또 특히 이제 저 PBR 관련해서는 좀 코스피 쪽에 좀 대거 좀 포진이 되어 있었던 부분들도 있었다 보니까 저 PBR 관련해서 일부 좀 노출이 된 부분들이 있죠, 재료가. 그렇다는 것은 결국 지금 밸류업 프로그램 관련해서 재료가 좀 선반영이 됐다라는 측면으로 좀 본다고 하게 되면은 결국 코스피 쪽에 좀 매물이 좀 소화가 출회가 되면서 결과론적으로 좀 코스피 쪽 코스닥 쪽으로 좀 더 상대적으로 대금이 좀 이동을 해줄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그렇다고 하게 되면 일단은 지금 정부 정책 관련해서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대거 좀 포진이 되어 있는 게 코스닥 기업들이 굉장히 좀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부 이제 정부 정책 관련해 가지고 총선까지도 얼마 안 남은 상황이다 보니까 이쪽이 좀 단기 테마가 형성이 된다 하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지금 ADR 지금 지수 자체가 코스닥 100%가 지금 안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한 92.74% 정도 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여전히 지금 과열권에도 안 와 있고 정상적인 범위 내에서 상승 종목과 좀 하락 종목 수가 좀 평등하게 유지가 될 수 있는 그런 시장이다 보니까 좀 이런 시기에는 결국 이제 코스닥 쪽으로 매물 수급이 좀 들어와 줄 가능성이 높겠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은 이제 저출산이라든지 비대면 관련해서를 좀 단기적으로 좀 쳐다보시는 게 좀 맞다고 보고 있고 일단 이제 저 PBR 관련해서 좀 종목을 찾아보기보다는 일단은 지금 수급적인 부분들이 계속 좀 살아나고 있는 그런 업종 내에 사이클 좀 안에 들어와 있는 종목들은 계속 좀 지켜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히려 이제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쪽에 집중하는 편이 나을 것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바로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는 바로 K-웹툰입니다. 기회의 땅으로 가라인데요. 네이버 웹툰이 6월 중에 미국 증시에 상장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오늘 뭐 DNC 미디어, 미스터블루 같은 종목들이 급등하는 모습 보여줬는데요. 업종 전반적으로 업사이드가 될 수 있을지 긍정인지 부정인지 팻말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네, 올긍정이 나왔습니다. 오늘 급등한 종목들이 참 많았잖아요. 정재훈 대표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지금 뭐 주가적인 위치는 어떤지, 업종 내에서 어떤 종목을 좀 주목해서 보면 좋을까요, 대표님? 테마성의 흐름들이 좀 가장 크지 않나라고 좀 보여집니다. 대부분의 종목군들이 금일 시장에서도 괜찮은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는데 대부분 좀 시가총액이 좀 작은 그런 기업들 위주가 대부분입니다. 일단 네이버 웹툰에 있어서 나스닥 시장이 좀 상장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오히려 네이버의 주가 흐름들이 좀 좋지는 않아요. 지금 네이버를 보게 되면 올 1월 중순까지 좀 상승을 해주고 나서 밀렸거든요. 클라우드나 인공지능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네이버는 수혜를 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뭐 매도를 하는 게 아니라 분할 매수 포인트를 좀 잡아야 될 그런 구간들이 아닌가라고 좀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안전하게 네이버를 보는 게 좀 더 좋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요. 나는 트레이딩이 좀 괜찮다라고 하게 된다라면 뭐 미스터블루라든가 DNC 미디어 뭐 이런 기업들이 있습니다. 특히나 미스터블루 같은 경우는 오늘 1월 달에 고점 돌파 시도가 좀 나와줬어요. 아마 이런 흐름들이 내일까지도 좀 이어질 가능성이 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군들은 오히려 전고점 자리대를 넘어설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 그런 종목군들이 좀 더 좋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 다만 이제 기준 라인대를 보게 되면 5일선을 좀 기준으로 접근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히려 네이버 매수 기회가 될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또 미스터블루도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증권사 보고서를 보니까 오히려 네이버의 주가에는 부정적일 수도 있다라는 그런 기사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이버 웹툰, 네이버가 지분을 70% 넘게 보유를 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뭔지 최순옥 본부장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사실 지금 이제 뭐 증권가에서도 계속해서 엇갈리는 전망들이 꾸준하게 좀 나와주는 부분들은 일단 이제 실질적으로 네이버 웹툰이 지금 이증시에 좀 상장한다는 부분들이 있어서는 일단 지금 뭐 상장하는 데는 무리가 없을 거라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좀 많은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일단은 지금 관련주들의 수급적인 측면들이 생각보다 좀 강하고 있는 모습들이 좀 많이 자주 발생을 하고 있는 부분들은 아니죠. 그러니까 결국 그렇다라는 것은 이제 네이버 웹툰 관련해서 관련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개별적인 이제 독재 재료 부분들이죠. 개별적인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재료들까지도 일단은 부각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특히 이제 뭐 미스터블루 같은 경우도 뭐 최근에 웹툰 관련해서 웹드라마를 뭐 이제 제작을 하기로 확정을 했다라는 이슈까지도 일단은 오늘 좀 기대감이 붙여지면서 일단은 미스터블루가 일단 오늘 상승폭이 조금 나왔던 부분들로 지금 있어 보이는데, 사실 지금 이제 IPO를 통해서 네이버 웹툰이 이제 자금을 확보를 하고 나서 앞으로 이제 마케팅 부분들의 전략을 어떻게 좀 펼쳐나가는지 부분들이 일단은 중요하더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 이제 IP 쪽에 대한 라인업을 계속해서 좀 확대를 해나가고, 또 이제 영상화 쪽까지도 지금 집중적으로 뭐 목표로 잡겠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왔던 상황이다 보니까 영상화나 미디어 쪽에서도 얼마나 좀 활약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을지가 일단 좀 관건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일단 지금 예원그룹 같은 경우 이제 중국 쪽이죠. 중국 쪽이 지금 예원그룹 대비해서는 주가에 대한 좀 프리미엄을 좀 부여를 한다고 하게 되면 일단은 네이버 웹툰이 그렇게 큰 폭의 좀 성장폭이 단기간에는 나오기는 힘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예원그룹 같은 경우도 점유율이 굉장히 좀 높은 기업인 측면들까지도 좀 고려를 했을 때는 사실 지금은 이제 뭐 미증시 상장한다는 기대감만 가지고는 주가가 뭐 단기간에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는 있겠지만, 오히려 이제 어느 정도 매물이 출회가 된다고 하게 되면 그만큼 또 밸류를 찾으러 또 이동을 해주겠죠. 그럼 그만큼 주가는 다시금 좀 되돌리 현상들이 좀 들어와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미증시 상장을 하고 나서 그 이후에 좀 사업성이 저는 좀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 오히려 지금 네이버 웹툰 관련해가지고 관련주들의 지금 흐름들을 좀 보고 투자 전략을 좀 잡는다고 하기보다는 일단 지금 그런 투자 전략을 잡게 되면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해보시는 게 좀 맞고요. 단기 트레이딩 관점 내에서도 일단 미스터블루 같은 경우도 IP 라인업을 계속해서 좀 확보를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자체적인 뭐 어느 웹툰을 좀 제작을 할 수 있다든지 아니면 좀 기획을 할 수 있는 뭐 와이리 같은 경우도 이제 제작을 하고 기획을 하는 회사죠.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이제 미증시 상장 모멘텀이 끝나도 실질적으로 이제 개별 기업의 재료로 좀 부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충분하게 공략이 좀 가능하다라는 관점을 좀 말씀해드리고, 일단은 미증시 관점으로만 놓고 본다고 하게 되면은 좀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접근해 보시는 게 저는 좀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시장에서 핫했던 이슈들 짚어봤고요. 지금 시간의 거래가 또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종목들 올라왔는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시간 외 특징주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전도체라고 주장하는 물질의 실험 결과 발표가 다가오면서 관련한 종목들이 들썩거렸습니다. 오늘 서남 그리고 신성 델타테크가 상한가 부근까지 또 올랐고 CCS도 상승이 나왔는데요. 시간 외에서는 이 종목들이 소폭의 약세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재밌는 게 한화갤러리아가 급등이 나왔죠. 뭐 장 마감 후에도 상승 중인데 잠시 뒤에 한화갤러리아에 대한 전략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오랜만에 하이드로 리튬이 오늘 두 자릿수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시간 외에서도 지금 5% 내외의 상승세 연출해지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휴림 네트워크스 오늘 액면 변압 이후에 거래 재개 첫날 상한가를 기록하기도 했는데 시간 외에서는 반면에 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럼 먼저 한화갤러리아부터 체크해 보도록 할까요? 정재훈 대표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하죠. 뭐 지금 최대 주주가 지분 매입을 하고 있다라는 소식도 있고, 또 재밌는 이슈가 류현진 선수가 한화에 복귀한다라는 소식까지 들려왔습니다. 뭐 이게 주가에 좀 호재가 된 건지 오늘 한화갤러리아의 주가 흐름은 좀 어떻게 보세요?
뭐 이런저런 이슈로 인해서 움직임이 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뭐 말 그대로 류현진 선수가 다시 하나로 복귀한다라는 소식도 좀 나왔었는데 뭐 하나 입장에서는 오히려 좋은 긍정적인 좀 이슈가 되지는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하나갤러리와 마찬가지로 이 밸류 프로그램 쪽에 있어서의 흐름들이 좀 나올 수 있었던 그런 기업이 아닌가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일단 1월 달에 있어서의 어느 정도의 좀 매집에 대한 흔적이 좀 남아있는 그런 사항들이고요. 다만 이제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추격 매수를 하기에는 다소 좀 부담스러운 그런 자리대까지는 오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뭐 단기 이슈적인 흐름들로만 봐야 되지 않을까, 보유자의 영역이 아닐까라고 좀 보여지고요. 나는 그래도 조금 매수를 해보고 싶다라고 하게 되면 1,500원 이하권 지역에서는 단기적인 관점으로 좀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는데 대응을 하기가 좀 어려우신 분들이라면 다른 종목군들을 좀 보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정재훈 대표님은 하나갤러리아 오늘장 움직임을 약간은 좀 테마성, 좀 단기적인 움직임으로 보고 계시네요. 그럼 다음으로는 초전도체 관련주 한번 짚어볼게요. 서남 이지은 대표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하죠. 뭐 내일 이 초전도체라고 주장하는 물질의 실험 결과를 공개한다고 합니다. 과연 이게 뭐 성공할 수 있을지, 또 성공을 한다고 해도 주가도 같이 움직여줄 수 있을지, 이지은 대표님은 좀 어떻게 보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예측하기가 좀 쉬운 부분은 아닌데 오늘 또 신성 델타테크가 퀀텀 에너지에 지분을 직접 투자했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초전도체 관련주들이 오늘은 또 굉장히 장중에 탄력적인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며칠 동안의 흐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안에서의 변동성이 장중에도 어마무시하게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군들은 대응하기가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물론 초전도체라는 게 이제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말 믿음을 가지고 나는 이게 꼭 될 거야라고 생각하시는 정말 강성한 이런 믿음이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 아닌 이상은 좀 스트레스를 받으실 수 있는 굉장히 큰 이런 결과에 따라 좌지우지가 굉장히 큰 변동성을 갖고 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좀 유의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시장의 분위기나 수급이 이쪽에 쏠림 현상이 나오다 보니까 시장에서 소외되지 않기 위해서 매매를 어느 정도 하시는 부분들은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너무 큰 비중을 실을 만한 그런 종목군들은 아니기 때문에 이제 뭐 보유하신 분들은 지금 수익 중이신 분들 많이 있으실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거의 재료 또 소멸의 구간까지 오르는 상황이라서 이러한 부분들은 비중 같은 거 조절 잘 하시면서 수익 잘 챙겨 나가시면서 좀 대응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신규로 진입하시는 분들은 특히 좀 조심해야 되는 저는 테마성 종목들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변동성에 좀 유의하시면서 대응하셔야 된다는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